한국형 전투기 KF-X 좌초 실패 부실 우려 성능으로 입증한다. KF-X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압도할 최강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그동안 좌초와 실패라는 오명을 받았던 KF-X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최강 전투기가 될 수 있을까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와 경험을 가진 미국 전투기들도 알려진 성능에 대해 아직까지 검증을 마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 듯 싶다. 한때 소련의 첨단 무기를 두려워했던 미국. 미국은 2차 세대 이후부터 소련과 냉전 시대를 보내면서 소련의 붕괴 직전까지 소련의 첨단 기술을 두려워했다. 실제로 우주 사업도 당시에는 실패만 거듭한 미국에 비해 소련은 승승장구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선 미국 보다 더 첨단을 걷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의 상상력이 동원된 첨단 무기들도 국가붕괴로 사라지거나 미국 등에 비밀리 건너간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다. 미국 F-22, F-35 전투기 최소 10년 세계관을 호령. 리틀랩터 KF-X 전투기 13년간 타당성 검토 5차례. KT-X 한국형 전투기 중국, 일본 압도할 것이다. 전투기 독자 개발 AESA 레이더 국산화 성공. 현대 공중전에서 상대를 먼저 보는 쪽이 승리. KF-X 성능 업그레이드 통해 F-117 라이트워크 수준 도달. KF-X 가격 대당 약 800억 수준, 총 120대 생산. 한국 국방비 50조 시대 가장 확실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 2021년 시제기 출고 2026년 1차 납품. 한국형 전투기 검증 KT-X 파50 훈련기처럼 모두의 우려와 불신 씻어내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이제 시제기를 만드는 과정으로 돌입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우려와 불신들을 씻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국방력 7위 수준에 도달한 대단한 위치임에도 가장 국방력이 강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과 함께 속해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 F-4 팬텀기를 지원받았을 때가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지녔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술을 입은 무기들이 등장하고 때로는 협도 되고 때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듯 보인다. 기술 강국 일본도 자체 전투기 생산보다 검증된 미국 전투기 구입으로 선회했다. 중국도 러시아, 미국의 무기를 따라가면서 짝퉁이라는 오명 끝에 자국 전투기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도 충분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는 방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다. 한국, 금세기 세계 최대 전투기 개발 사업 펼친다. KF-X 사업 부활 확실 시제기 출시 땐 톱5 항공국.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에 성공한 한국이 KF-X로 명명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이 생각하는 KF-X 전투기의 성능은 최근 UAE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형 F-16인 F-16EF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중간 정도가 될 듯하다. F-22와 F-35처럼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할 경우 가장 크고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F-15다.
다음이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고 그 뒤가 F-16과 F-18, 이어 그리펜이 꼽힌다. 그런데 고등훈련기 제작 경험만 가진 한국이 두 단계를 건너뛰어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 한국이 중형 프리미엄 전투기 개발로 기울어진 것은 공군의 강력한 도입 요구 때문이다. 공군은 2020년쯤 현재 전체 전투기 수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F4와 F5가 수명이 다해 도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후속기로 중형 성능을 가진 KF-X 도입을 희망해왔다. 국방과학연구소도 KF-X 개발에 적극 찬성했다.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T-50을 양산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었다. 한국 항공은 중형 전투기인 KF-X 개발에는 6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하지만 T-50을 개조, 개량한 소형 전투기 F-50을 개발하는 데는 2조 원 이하가 소요된다. 그러니 F-50으로 도태하는 소형 전투기 F-5를 대체하고 후진국에 수출도 하자. 한국이 만드는 중형 전투기는 아직 사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라며 반대해왔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 2007년 KDI는 KF-X 개발에 공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조에서 11조 원이 들어가고 KF-X 개발이 불러올 파급 효과도 미미하다며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KF-X 사업은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굴하지 않고 계속 KF-X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또 공군이 국방개혁 2020에 10여 년 후 도태하는 F와 F4를 이으려면 KF-X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KF-X 논쟁이 재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 KF-X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이 연구소는 5조 원 정도면 중형 프리미엄급의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국항공도 전투기 개발은 수요자인 공군에 맞춰야 한다고 보고 현재 가격으로 5조 원 정도면 KF-X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반대 세력이 사라져 순식간에 KF-X 사업 재개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졌다. 전투기의 크기와 성능은 엔진에 의해 결정된다. 엔진이 크면 전투기도 커져 많은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엔진 파워가 약하면 소형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최신형 F-16인 F-16EF의 최대 이륙 중량은 46,000여 파운드이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52,000여 파운드인데 현재 거론되는 KF-X의 예상 최대 이륙 중량은 5만 파운드 안팎이다. 문제는 이러한 힘을 내는 쌍발 엔진이 없다는 점. 그런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을 제작하는 유로제트사가 이러한 엔진을 개발해주겠다고 나섰다. EJ200 엔진을 약간 축소해 KF-X용 엔진을 제작해주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KF-X의 외양과 장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슷하나 크기만 약간 작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두 기종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데 불리한 것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개발한 KF-X다.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놀랍게도 KF-X 사업 찬성론자들은 이 전투기를 한국 공군에 260여 대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
현존 전투기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F-16이다. 때문에 F-16은 방위담회를 할 수 있어 최신형인 F-16EF의 대당 가격이 6천만 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최근에 개발됐기에 7,500만 달러 정도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한데 전자기술이 발전했기에 항공전자 장비를 싸게 제작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장점을 적시하며 KF-X의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가 된다고 주장한다. 공군 또한 중형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제작자는 무조건 이 가격에 맞춰야 한다. 찬성론자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KF-X는 2020년대 1,30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300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KF-X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단독으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다. 따라서 T-50과 수리온 헬기처럼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공동 개발해야 한다. 문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에 중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넘겨주려는 기업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제작을 책임진 이즈와 그리펜 전투기를 제작하는 스웨덴의 사부는 KF-X 사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조용한 편이다. T-50 기술을 제공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F-16EF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KF-X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F-15K를 판매한 보잉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KF-X 사업은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기에 막상 이 사업이 시작되면 록히드 마틴과 보잉도 뛰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4개 업체가 맞붙어 보잉의 F-15K가 승리한 FX 사업 규모가 4조 원 정도였다. 그런데 KF-X 사업에는 개발비 5조 원과는 별도로 생산비로 25조 원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므로 당분간은 세계 최대의 전투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형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소수다. KF-X가 개발되면 한국은 단박에 톱5의 항공 중진국이 될 수 있다. 어느 기업이 한국과 손잡고 값싸고 성능 좋은 KF-X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가? 세계 항공업계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고등훈련기 사업 속보 이탄 미국의 엔진 가격 인하로 순항하는 T-50. 주간동아 지백 1호는 T-50이 싱가포르의 고등훈련기 도입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T-50의 선전엔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항공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전체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엔진이다. 따라서 엔진 제작사가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항공기 가격을 내릴 수 없다. T-50용 엔진은 미국 지사에서 납품하는데 지사는 미국 정부의 지침 때문인지 싱가포르를 위한 T-50에 들어갈 엔진 가격을 대폭 낮췄다. 아울러 T-50을 공동 개발한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관련 부품과 기술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한국은 UAE 입찰 때와 달리 훨씬 싼 가격에 T-50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기업들이 T-50 가격 인하에 협조한 것은 조만간 열릴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다.
한편 T-50을 배제하고 이탈리아의 M346 고등 훈련기에 손을 들어준 UAE는 최종 협상을 앞두고 이탈리아와 다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싱가포르 시장은 미국, 이스라엘 시장과 더불어 군수 물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미국의 협조로 T-50이 싱가포르에서 성공하면 UAE는 애초 결정을 깨고 T-50을 불러들여 다시 고등훈련기 기종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